보톡스를 맞으시고 표정이 어색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보톡스 맞았는데 얼굴에 평생 남아있는 거 아니냐, 보톡스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봤거든요. 보톡스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보톡스를 맞고 나서 뭐 이렇게 됐다더라, 뭐 저렇게 됐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톡스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톡스라는 거는 성분명은 아니고 처음 만들어서 판매가 된 제품명 이름을 해서 보톡스 하는 건데, 성분명은 보툴리늄 톡신이라 그래서 세균에서 만들어내는 독소를 지칭을 하거든요. 독소가 굉장히 대량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한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소이긴 한데, 잘 분류를 해서 소량씩 정제를 해서 맞게 되면은 지금처럼 흔히 저희가 맞는 미용적으로 이뻐지게 하는 보톡스라던가 아니면 재활의학과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톡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뇌에서 특정 근육을 움직이라고 이제 신호가 보내지잖아요. 이제 신경망을 타고 그 신호가 가다가 근육에 딱 도달해 있을 때 근육이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톡스가 하는 역할은 신호가 전달이 안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얼굴 표정으로 치면은 표정이 안 움직여서 피부 자체는 점점점 팽팽해지고 주름이 안 생기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이 가만히 놀고만 있으니까 좀 사이즈가 작아져요. 턱이라던가 뭐 승모근, 뭐 종아리 보톡스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슬림해지면서 윤곽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마가 평감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눈이 무겁다, 눈이 잘 안 떠진다, 눈이 작아졌다, 쌍꺼풀이 좀 작아졌다,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을 뜰 때 눈의 힘으로 치켜뜨는 것도 있지만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뜨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 쪽에다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힘이 풀리면서 늘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팽팽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위에 피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눈이 더 작아지고 눈뜨기가 힘들어지고 쌍꺼풀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그럼 보톡스를 아예 맞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눈 가까이 아래쪽으로 맞을수록 무거운 감이 더 심하긴 해요. 그러나 헤어라인 위쪽으로 맞게 되면은 밑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100%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개선된 효과를 보시면서도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무거워지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하게 겪는 현상이긴 한데, 보톡스를 맞고 나서 눈이 좀 부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마 근육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액에 저류가 생겨요.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게 되면 다리가 땡땡 붙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면은 눈두덩이 쪽으로 혈액의 저류가 생기면서 부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두려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마가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은 혈액순환이 좀 되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 맞았는데 손 대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눈 주변을 마사지 해주듯이 하시면은 눈의 붓기는 좀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미간인데, 미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찡그리는 거를 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운데로 모아주는 미간 근육이 있어요. 거기다가 맞는 건데, 마침 이 미간 근육이 이마 근육 가운데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간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쪽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눈을 크게 뜰 때 여기는 안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끝에 쪽을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게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미간 보톡스 맞고 눈썹이 사나워졌다, 인상이 사나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보톡스를 맞았던 병원에 가서 끝에 쪽에서 다시 보톡스를 한 포인트씩 좀 놔달라고 하시면은 다시 여기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좀 흔히 맞는 턱 보톡스가 있죠. 씹는 근육에 맞는 보톡스인데, 기본적으로 옆볼이 좀 꺼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옆볼이 더 꺼졌다, 너무 얼굴이 퀭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부분 같은데 턱 상방 부분을 맞았을 때는 여기가 더 꺼지면서 옆볼이 현재보다 더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턱 보톡스를 절대 안 맞는다, 이렇게 될 때까지 턱 보톡스를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턱 보톡스를 맞을 때 옆볼 안 꺼지게 아래쪽에다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근육만 위축이 되게 만들면은
보면은 여기는 조금 훨씬 더 슬림해지고 위에 쪽에 있는 턱 근육은 많이 영향을 안 받아서 옆볼이 그렇게 많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턱선 라인을 훨씬 더 말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 턱보톡스를 맞았는데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보톡스가 들어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볼록볼록 알사탕 누운 것처럼 볼록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맞으셨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용량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리터치를 받으시면은 그 부분도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용량이 부족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 비용을 내고 맞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은 처음부터 안 내드려요. 처음부터 이제 용량이 딱 만들었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보톡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산 보톡스랑 보톡스 그리고 수입산 제오민 보톡스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보톡스 자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 독소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제 항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오민 같은 경우는 그 내성을 확 줄인 보톡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코어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내성을 줄인 보톡스. 내성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보통은 내성이 대부분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성 같은 게 혹시라도 생기면은 앞으로 이제 평생 맞아야 되는 보톡스인데 아무리 보톡스를 열심히 맞아도 보톡스 효과를 내고 싶어도 아예 효과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내성이 생길 확률은 적지만 굉장히 불편감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험처럼 내성이 없는 보톡스를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비싸고 내성이 없는 보톡스면은 유지기간이 좀 더 오래 가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격이랑 유지기간은 비례하진 않거든요. 내성이 없게 해주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 뿐이지 대부분의 보톡스는 유지기간이 가격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보톡스를 맞고 나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리터치라든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후유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톡스를 꼭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보톡스를 놔주는 시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100% 만족스럽게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톡스를 맞았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효과가 잘 나게 놔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이거든요. 대충 그냥 누구나 막 놔주는 그런 보톡스라기보다는 본인의 얼굴이라던가 피부를 잘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딱 정해서 그분한테 꾸준히 맞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미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꼽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라고 하면은 보톡스를 꼽을 거거든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큰 부작용이 생긴다던가 정말 되돌리기 힘든 그런 사고가 생긴다던가 정말 없기 때문에 노화 방지라던가 미용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톡스를 꼭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